안녕하세요. 마스크 부어더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추웠죠. 오늘 날씨가 추웠고 이번 주 계속 추웠는데 뭐 내일까지 추우면 일요일부터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도 뭐 날이 워낙 춥다 보니까 코딩 영업사원들도 이렇게 영업 나가실 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운들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되는 게 국내에서는 이제 HMM 현대장선을 누가 사느냐 뭐 그랬는데 LX 판토스라던가 뭐 하림 아니면 또 어디였죠? 다른 여러 이제 회사들이 눈독을 들였었는데 워낙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운임이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장선 주가도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서 좀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 6개월 이상 끈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림이 최우선 협상자로 낙점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하림이 재계 순위도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고요. 뭐 몇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들어서 일단은 현대상선 그 이슈는 이제 물류업계에서 앞으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림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났고 하림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잘 아는 게 닭이죠. 닭 말고도 그런 냉장 운송이라던가 그런 걸 많이 하는 쪽으로 알고 있어서 그룹사랑 연계가 있어서 뭐 운송 배송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슈되는 게 이제 후디 반군 얘기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반서방적인 현재는 그렇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에 지나는 배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에즈운하 통과를 하기 때문에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돌지 않고도 빨리 올 수가 있었는데 현재 지금 뭐 8척이 공격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선사들이 이제 뭐 MSC나 머스크, 하파글로이드, 뭐 CMA, CGN 같은 주요 선사들이 다국제 선사들이 다 우회를 하기로 결정을 이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 전체를 돌게 되면 뭐 거의 한 2주?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한 9,000km 이상을 돌게 되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이고 어머 하다못해 석유를 더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티타임 늘어나는 건 둘째치고 비용도 지금 선사에서 뒤늦게 청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오늘 보니까 제가 제 업체 중에 진행하는 건들 중에서도 이미 다 진행 끝났는데 LCA 같은 경우도 선사에서 이제 컨소사에서 청구를 하니까 당연히 컨소사는 포딩이라도 청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VAT처럼 이런 거는 다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청구를 하시더라고요. 컨소사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청구를 받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게 제다 건이었는데 제다 LCA 것도 수출건이었는데 진행된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잊어버리 한 달 이상 뭐 잊어버릴 정도였는데 그것도 이미 다시 청구가 돼서 들어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CBM당 20불 청구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일단 상당히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월 중순이면 끝날 거라고 일단 저는 화주들한테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FCA 같은 경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적게는 300불, 500불, CMA는 오늘 대충 보니까 그렇게 청구하는 데도 있고 뭐 많게는 500불, 1000불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악재나 뭐 예전에도 스웨즈 카날피는 있었어요. 뭐 해적, 뭐 워리스크 피라던가 뭐 그런 시큐리티 관련된 안전 비용들이 청구를 하는데 사실 이런 전시가 아닌 경우는 그렇게 청구액이 많지 않았어요. 뭐 15불, 비행장 15불, 20불, 30불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박스당 컨테이너당 뭐 200불, 300불 이상에다 심지어 500불, 1000불 청구한 데도 있고 워리스크 차지에다가 근데 그런 건 사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회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8,000km, 9,000km, 10,000km를 더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행비, 그러니까 석유값이죠. 뭐 당연히 이런 석유값이라던가 뭐 배에 석유 넣어서 다니까 그런 비용을 다 전가해서 청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거리죠. 9,000km 이상이면 2주 동안 더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주사들도 뭐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이건 뭐 워낙 불가항력적인 거라서 전쟁 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비싼 비용으로 뭐 최근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로 저유황 활증료도 있죠. 뭐 로어 설퍼 서차지 LSS라고 이제 말 그대로 유황이 들 나오는 환경 오염을 들시키는 석유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석유는 당연히 일반 석유보다 비싸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바프 부대 비용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는데 바프 카프 카프는 뭐 환율 선사들이 조금 특이한 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해상운임은 FCL이든 LCL이든 해상운임은 전 세계가 미와 US 달러를 다 씁니다. 청구를 무조건 US 달러로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은 워낙 컨테이너선들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또 하나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것 자체가 1950년대에 미국에서 탄생했어요.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배에다가 이렇게 뻘크식으로 해가지고 덩어리식으로 해가지고 다 실었는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참 규격화시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포드가 그렇게 자동차 만든 것도 다 규격화해서 대량 생산함으로써 가격을 떨어뜨렸듯이 컨테이너선도 말 그대로 컨테이너 그 네모난 박스에 들어가면 그 컨테이너를 블락처럼 쌀 수 있기 때문에 배에다 많이 실을 수 있거든요.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해상운임도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그런 거고, 그런데 항공운임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항공운임은 에어프레이트 차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가는 거는 한국에서 수출이죠. 원화로 봤습니다. 뭐 키로당 얼마, 예를 들어 뭐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가는 게 뭐 키로당 3,5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봤는데 또 반대로 LA에서 한국 오는 비용은 US 달러로 받아요. 또 일본에서 중국 베이징 가는 거는 일본 출발이면 엔화를 받겠죠. 일본 돈은.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해상운임은 무조건 US 달러인데 어느 나라에서든 항공운임은 그 출발하는 현지 커런시 환율을 씁니다. 그게 해상이나 항공운임의 결정적인 차이고 좀 달라요. 그만큼 컨테이너선은 더 물동량이 많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향을 덜 받는 공통적인 화폐가 필요했고 그게 이제 US 달러죠 당연히. 그래서 미아를 쓰게 된 거고 항공운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나라 사정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환율, 석유값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출발지 원화를 쓰게 되는 거죠. 출발지 환율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대 비용 말씀을 어떻게 빠졌는데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프는 커런시 환율에 관한 그 부대 비용이고 환차손을 맡겠다는 거죠. 바프는 그 벙커 어펙 바프 벙커 어드저스먼트 팩터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유가 유가 비용 유가 비용 추가 부담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건데 선사나 항공사나 유가가 내릴 때는 내린다고 바로 내려주지 않아요. 또 오르면 근데 보통 바로 올리죠. 그것처럼 그거를 오르고 내림을 부대 비용으로서 커버를 하겠다는 거죠. 방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코딩들이나 대리점에 청구를 하고 저희도 똑같이 화주사에 청구를 합니다. 그런 비용인데 이것처럼 부대 비용은 어떤 포워딩이나 물류에서 대외적인 어떤 영향에 많이 좌우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비용, 오션 프레이트, 에어 프레이트 외에 부대 비용들은 그런 어떤 바깥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현재같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처럼 어지러울 때는 물류 이런 바닥에서는 물류 저희 환경에서는 참으로 쓸데없는 부대 비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건 아니죠. 다 필요해서 생기는 거지만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평화로운 게 제일 좋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 운임이 엄청 오르면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득을 많이 본 포딩들이 많죠. 평상시엔 사실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물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물론 사람이 살지 못할 쪽으로 막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참 이게 저도 살다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란 말이 이 바닥에선 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또 저렇게 저쪽에서 전쟁이 남으로써 이득을 보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대비용이 너무 많아지면 화재들도 불만이 많아지고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부대비용이 많은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그 화주사들한테 설명하기도 참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후티 반군이나 뭐 현대상선 그 합병 얘기를 꺼내봤는데 사실 조금 하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 뭐 좀 주제가 많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생각나는 거 적어놓기도 하는데 오늘은 일단은 후티 반군의 홍해 통과하는 선박들 공격으로 인해서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서 경로를 우회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가지선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별로 재미도 없는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